42번. 표는 T도씨 일기압에서 두 가지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뭐를 먼저 볼까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나왔네요. 단위 부피당 질량은 뭔 뜻이에요? 말 뜻 자체가 얘는 분자량이 필요하겠죠. 단위 부피당 뭐 1리터당 또는 22.4리터당 질량은 당연히 분자량에 비례한다. 그럼 8대 27, 이게 8대 27이어야 되죠.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108이죠? 네, A는 108이다. 기억 맞고 M은 2다. 이건 아직 모르네요. 분자량이 32이네가 1g의 전체 원자수, 1g의 전체 분자수는 32분의 1이겠죠. 1몰. 근데 원자수는 곱하기 원자가 몇 개 있는지를 했을 때 16분의 3몰이란 거죠. 그러면 얘는 6이 들어가야 맞겠네요. 그러면 요게 6개, M 더하기 N은 6이죠. 얘는 108일 때 똑같은 식으로 108분의 1 곱하기 무언가는 9분의 1이네요. 약분 12, 12가 들어가야 맞네요. 그럼 얘가 4, 4, 4, 4, 2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럼 봐봐요. x, y, h라는 애가 있었다면 얘는 27이겠죠. 그죠? 일단 요거 니은부터, 니은은 맞죠? 그리고 디귿을 봐야 되는데 x와 y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x 2h4 얘는 32죠. 그럼 xh2가 있다면 16이겠죠. 개수에 따라서 반으로 나눠준 거예요. 요거랑 생각을 해봐야 되죠. x는 바로 알 수 있죠. h가 여기 줬으니까 x는 14네요. 질소 같은 애겠고, 그 다음 여기 14 넣고 1 넣으면 15, y는 12여야지 전체가 27, 14 더하기 12 더하기 1이 27이잖아요. 그러면 x가 14였고 y는 12니까 7대 6이다. 답은 5번. 43번. 1g이 들어있는 y 원자수 B를 줬고 또 자료를 줬네요. 자,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뭘까요?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상대적으로 줬어요. 근데 얘네의 비율은 반드시 실제로 1g이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와 비례할 거죠. 그러니까 얘네의 비율을 활용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는 나누기 구성 원자수를 해야죠. 20이죠. XY가 20 있으면 그 안에 X 20, Y 20 해서 전체 원자수는 4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N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되고 얘는 2 더하기 N으로 나눠줘야 되죠. 근데 한번 잘 봐봐요. 이 자료를 줬잖아요. 1g에 들어있는 Y의 원자수 B, 여기 얼마예요? 20이죠. 요 상대값으로 봤을 때. 왜? XY 1개, Y 1개 있죠. 그러면 40개 중에 X 20개, Y 20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5대 4래요. 그럼 20대 16이잖아요. 여기 Y는 16, 16, 상대값으로 16만큼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봤으면 좋겠는 거는 전체 원자가 24면 이 비율은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면 얘가 8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하면 2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Z랑 Y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1대2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죠. 얘가 1g에 들어있는 y는 16, 1g에 들어있는 z는 8이죠. 전체가 24니까. 그니까 1대2니까 얘는 4가 돼야지 1대1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는 방법을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해요. 끝나고 보면 쉽긴 하죠. 24 중에서 16 전체 6개 중에서 4개. 그럼 얘를 1g당 분자수를 구해주면 4죠. 이렇게 4로 만든 다음에 4를 곱하면 당연히 16이 되겠죠. 이 과정을 살펴보면 24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n이라고 해요. 이게 16이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n은 똑같이 나오겠죠. 해볼까요? n 더하기 2분의 n은 얼마죠? 3분의 2. 근데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2죠. 이거 차이는 1이죠. 맞춰주면 6분의 4니까 n은 4가 돼야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식으로 써도 구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얘가 16개면 얘는 8개니까 1대2입니다 24를 1대2로 나누어 가져야 8개, 16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n에다가 4를 넣으면 얘는 25죠. 그럼 1g의 분자수는 뭔 말이에요? 얘는 또 비례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n분의 1에 비례하죠. 이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돼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밑에 m을 적어주고 싶으면 이걸 곱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봐요. 100 정도 주면 될까요? 그럼 곱해서 100이 되게 5대 4대 25 이렇게 되네요. 이게 분자량 B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나머지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였죠? 네. n은 2다. 틀렸죠? n은 2가 아니라 3입니다. 그 다음 기체 양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분자량 나왔잖아요. 그러면 n은 n분의 w 요거분의 요거는 1 요거분의 요거는 2 1대2 나가 가의 2배가 맞네요. 맞습니다. 디귿 원자량을 다 구해줘야 되네요. 해봅시다. 분자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x 더하기 y는 5 그러면 z 더하기 4x는 4인가요? 그 다음 z 더하기 2y 약분한 거예요. 는 2분의 25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빼볼게요. 요거 빼면 4x-2y는 이거 반대로 빼는 게 편하구나. 다시 2y 빼기 4x는 얼마죠? 얘는 2분의 8이니까 25에서 8 빼면 17 2분의 17 그러면 y 빼기 2x는 4분의 17 x 더하기 y는 5 빼면 되죠. 그러면 3x는 4분의 3인가요? 그럼 x는 4분의 1이 나오네요. x가 4분의 1일 때 전체가 5가 되려면 얘는 4분의 얼마죠? 4분의 20이 돼야 되니까 19 그죠? 그럼 요거는 x4는 1이죠. z는 3 그러면 x가 4분의 1
y는 4분의 19, z는 3, 4배 해줄까요? 4배 해주죠. 1대 19대 12. 얘 뭐 플로린이고 얘는 탄소고 H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 얼마? 1, y 얼마? y는 19, z는 12. 20분의 12는 약분 4로 되죠. 3, 5, 5분의 4는 아닙니다. 답은 2번. 44번. 자, A의 질량과 B의 질량 B가 3대 8이라는 거죠. 이 자료 자체가. 그럼 A와 B가 한 개씩 있을 땐 3대 4겠죠. 위에 3분의 4는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V1분의 V2는 W1분의 W2. 다 딱 봐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분자 한 개의 질량은 당연히 M1, 얘는 M2. 얘 분자량을 뭐 M1, M2 이런 식으로 비율로 알 수 있죠. M1 대 M2는 7대 11이네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 뭐예요? 1g의 부피 또는 1g의 몰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죠. M1분의 1에 이렇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봅시다. V1 분의 V2 M1분의 1분의 M2분의 1은 W1. 얘네들의 비율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실제로 같진 않아요. W1 M1 M1분의 M2. 본분수 계산할 줄 알죠? 모르면 안 되죠. 그러면 M2분의 M1. 왜 같으려면 M1과 M2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7대 11인 걸 알죠? 그리고 같을 리도 없죠. 같다면 뭐 성립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같은 문제를 굳이 낼까요? 그래서 얘는 아니죠. 그 다음 얘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1몰의 부피를 알고 싶다. 그러면 W1 AB 한 개의 질량 곱하기 NA 하면 이게 뭐예요? 분자량 곱하기 V1 1g의 부피 얘 하면은 1몰의 부피가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요거 아니었고 요거 맞았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요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봐요. CO2라고 생각해봐요. 분자량 44죠. 근데 1g의 부피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1g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막 이상한 온도가 이상해서 1리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44g 1몰일 때 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1g짜리에다가 44를 곱하잖아요. 얘도 44를 곱하잖아요. 그 과정이 이거인 거예요. 1g이었던 게 분자량 그램만큼의 부피가 되죠. 분자량만큼의 그램수, 즉 1몰. 그러면 얘는 1몰의 부피와 같은 말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 자, XY2 전형적인 문제죠. 부피 8 구성원자수 XY2. 이거 물론 이거 상대값 부피를 몰수로 바꿔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게 편할 것 같기 때문에 부피 곱하기 구성원자 수로 해도 돼요.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그럼 얘 1에 해당하는 게 24라는 거죠. 8 곱하기 구성원자수 3. 그 다음 얘는 그럼 얼마예요? 36이죠. 얘 3이죠. 얘 A죠. 3A는 36, A는 12. A는 12. 그 다음 부피를 안 줬네요. 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간접적으로 줬네요. 분자량의 4분의 1이죠. 질량이. 해봐요 한번. 그러면 6리터네. 6 66에 36 같네? 1.5 1.5 그러면 12 곱하기 1.5 하면 18이 맞죠? 맞나? 맞겠지? 맞네요.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자, 얘는 부피가 12였으니까 질량이 23g. 24g일 아니 24리터일 땐 46. 46이 분자량. 위에다 한번 구해놓을까요? 54. 됐습니다. 자,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나는 46분의 얘 할 줄 알죠? 46분의 1 곱하기 3. 다는 104분의 6 104분의 1 곱하기 6 약분 3 52. 얘가 더 크네요. 부등호 방향이 맞나요? 얘는 더 맞습니다. 디귿 T도실 1기압에서 X2. 얘 뭐 묻는 거예요? X가 원자량이 16이냐 묻는 거랑 똑같죠? 구해봅시다. XY2 분자량 54. Z X2 46. Z 약분할게요. 52. 혹시 요거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둘의 차이는 뭐예요? X가 이렇게 생각해요. X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떼고 Y를 붙였어 라고 생각해봐요. X가 Y로 갈 때 3 증가죠. 왜? X 2개가 Y 2개가 됐을 때 6 증가잖아요. 그럼 얘랑 얘 차이는 3이라는 거지. X 더하기 3이 Y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자 X자리에 넣는 게 편하겠다. X는 Y 빼기 3 Y 빼기 3 더하기 2Y는 54 약분 57 19 Y는 19. Y가 19면 X는 16. 그럼 여기 넣으면 32에서 46 14. Z는 14. Z 왜 구했지? 필요 없네요. 자 X는 16 맞나요? 맞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46번. 얘는 일단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전체 기체의 밀도를 줬고 전체 기체의 질량비를 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죠. 1g, 2g 있을 때랑 2g, 4g 있을 때랑 밀도가 변하나? 변하지 않죠.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만약에 얘가 1g, 2g 있을 때 우리 공부하는 관점이니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2g, 4g 있을 때는 요렇게 있을 때 부피 V1, V2 질량 3g, 6g이죠.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죠. 얘에 해당하는 부피 있을 거고 얘에 해당하는 부피 있을 건데 둘 다 해당하는 부피가 있겠죠. 그게 다 2배가 되잖아요. 부피도 V1 곱하기 2는 V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2V1을 넣으면 밀도는 V1분의 3으로 같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돼요. 왜? 얘가 1g, 2g 있을 때 X와 Y의 비율이 있겠죠. 그 다음 2g, 4g 있을 때 이만큼 보따리를 2배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K배, 몇 배를 해주더라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정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다음 밀도비가 9대8이다. 야 복잡하죠. 밀도는 일단 요걸 적어놨어야죠. 그럼 얘 주고 얘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그럼 그 설정했을 때 부피도 내가 알아낼 수 있어. 여기 한 1g, 2g으로 갑시다. 더하면 3g 3g 분의 밀도 해주면 부피는 3분의 1. 얘는 밀도 8 4 2분의 1. 부피 B가 3분의 1 대 2분의 1 비율이죠. 그냥 바꿔요. 2대3. 이렇게 쓸 때랑 여기랑 질량이 만약에 1g, 2g, 3g, 1g으로 가정을 해도 나는 괜찮아. 변하는 거 없어. 밀도 맞춰줄 수 있어. XY 원자수 B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몰수를 가정해야죠. 얘 1g일 때 몇 몰 있을까? 몰라. X몰 더하기 얘 1g일 때 몇 몰 있을까? 물론 분자량분의 1이겠지. 그 값을 그냥 y로 잡아버려. 그러면 2y 2일 때 비율이니까 밑에는 3x 더하기 y는 얘 1g에 해당하는 게 x니까 3은 3x 3. 이게 안되면 어렵습니다. 연립해줍시다. 6x 더하기 2y는 6입니다. 빼줄게요. 5x는 4입니다. x는 5분의 4입니다. x가 5분의 4 넣어볼게요. 2 빼기 5분의 4는 2y y는 1 빼기 5분의 2 y는 5분의 3 y는 5분의 3. 그럼 봐봐요. 1g일 때 몰수의 B는 5분의 4 대 5분의 3이라고. 얘는 근데 뭐야? 분자량분의 1이잖아. 뒤집어줘야지. 4 대 3이 아니라 3 대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분자량을 3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4가 됩니다. 되죠? 다음 3과 4일 때 원자수 비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몰수로 생각해주면 되죠. 얘는 분자량이 3이니까 질량비 나왔고 몰수비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지. 분자량비도 나왔죠. 몰수비가 나올 수 있지. 그럼 분자량이 3일 때 1g이면 3분의 1몰 돼. 여기는 4일 때 2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간단한 비율로는 2대 3이죠. 얘 몰수비가 2대 3이라는 거야. 얘는 얼마야? 3으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4분의 1, 4대 1이지. 이 비율은 내가 몇 배를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둘 다 변하지 않는다고. 실제 x의 개수 이런 거 나왔다. 안 되죠. 안 되지.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쉬워진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얘를 안 줘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어렵겠네요. 추론 실제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를 못하는 친구들 많기 때문에. 2대 3? 4대 1. 그럼 그냥 어차피 비율은 2대 3 하나 4대 6 하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x 몇 개인지 조립해 봅시다. 잠깐만요. 요거 2개, 요거 3개. x부터 합시다. x 2a 더하기 3b. 다음 y는 4a 더하기 3c. 그래요. 이 정도는 해야죠. 사실 끼워 맞춘 친구들이 더 많을 건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해봐요. 여기는 4대 1이었나? 4대 1이었네. 자, x부터 갑시다. 위에는 4a 더하기 b. 밑에는 8b
8B 맞죠? 위에를 잘못 적었네. 얘가 4A가 아니라 미안해요. 4B죠? 큰일 날 뻔했네. 나머지 맞나? 맞죠? 8B 더하기 C입니까? 네, 이게 28분의 11 계산. 맞춰줄게요. 정리. 넘기면 C를 남겨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거 정리하는 건 그냥 수학적인 요소니까. 물론 이거 A, B, C 대입해서 숫자가 쉽기 때문에 풀었을 수도 있는데 안 풀린다 하면은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빼기 60B 11C 위에 거 3배 48, 3 제곱수가 나오겠는데 그죠? 140A 더하기 60B는 이건 뭐야 117이네. 더하면 250 요것도 제곱수인데 A는 128 C 이것도 제곱수인데 자 2로 얘 몇 제곱씩 싸우는 거죠? 자 C는 2A가 됩니다. 야 나오면 되겠죠. 아무데나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그러면 78A는 48A 더하기 20B 약분 30A 20B B는 2분의 3A. 어차피 비율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 B, C 요거를 비율로 안 하고 실제로 나오려면 식이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 2분의 3A 2A 이렇게 되나요? 두 배씩 해주면 2A 3A 4A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대 3대 4네요. A 대 B 대 C는 2대 4 2 곱하기 분자량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잖아요. 3분의 4 맞죠? 앞에 게 3일 때 뒤에 게 4 이렇게 구했으니까 3분의 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이 좀 길죠? 요거는 좀 연장선 같은 거니까 필요한 친구들만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질량비를 왜 줬을까? 얘는 밀도비를 줘놓고 부피분의 질량을 왜 줬을까? 얘가 1g에 해당하는 거 아까 전에 했잖아요. x 1g에 해당하는 걸 x 1g에 해당하는 걸 y 몰수 또는 부피의 관점에서 보는 게 요건 좋겠네요. 그러면 x 더하기 2y네 이렇게 되죠. 그죠? 밀도는 요거잖아요. d는 v분의 w. 그럼 얘를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밀도는 얼마예요? 9? 9죠. 밀도 상대값이 9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결국은 부피가 됐죠. 요거를 질량으로 나눴을 때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 형태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뒤집어봐요.
3분의 x 더하기 2y는 9분의 1. 요 과정이 뭐냐면 봐봐요. 이거랑 이거의 합이 얘잖아요. 얘는 내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1, 3, 2 구조 틀려 쳐먹었네. 자, 4 그러면 거리비가 1대2죠. 요거 존재비는 2대1이다.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가중평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가중평균. 그러면 얘가 왜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개수비가 2대1이라는 거는 2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이 구조랑 똑같죠. 합이 이런 식으로 1, 4는 네모 쳐드릴게요. 1, 4. 요 구조일 때 내분을 활용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와 y가 있는데 얘가 존재비는 1대2니까 2대1인 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가중평균으로. 그 다음 얘는 3x 더하기 y. 얘 구조도 똑같죠. 요거는 8. 뒤집으면 4분의 3x 더하기 y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저는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 처음에 풀 때는.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게요? 계산을 해봐요. 이거 계산해봐요. 그러면 x 더하기 2y는 3분의 1일 때 3x 더하기 y는 2분의 1이다. 아까 전에 이거 6배씩 쳐줬죠. 비율이니까 어차피 x와 y에.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푼 방식이 요건데 얘를 만약에 보였다면 질량비가 1대2인 게 또는 3대1인 게 요걸 뒤집었을 때 요게 될 거라는 게 보였다면 사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는 1대2인 지점, 요거는 3대1이니까 얘가 1대2니까 2대1인 지점, 요거는 3대1이니까 1대3인 지점. 대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x와 y를 뭘로 잡았느냐. 1g에 들어 있는 부피라고 잡아야 돼요. x와 y의 비율도 그걸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끝까지 한번 해봐요. 자, 17번. 그래서 제 생각엔 46번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질량비가 나왔을 때 얘를 내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가중평균을 활용해서. 근데 아까 전에 뭐예요? 3분의 2x 더하기 y는 이런 식으로 개수 맞춰줘 버렸죠. 2대1. 그 뒤집혀 있을 때도 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편할 수 있어요. 적응이 되기 전까지. 그럼 뒤에 하면은 막 내분하면서 그 뭐 1대2고 3대1이고 하면은 그 비율도 맞춰야 되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냥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때 내분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을 다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7번. 음... 3대7이다. 갑자기 문제가 너무 쉬워졌네요. V리터 40이다. 얘는 4분의 1V리터 일 때 8g이다. 그럼 V로 통일할 때는 32. 그럼 40대 30이네요. V리터일 때 X는 40, Y2는 32, Y는 16. 그죠? 근데 요거 안에 Y2가 4분의 1 V리터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X도 Y2도
이 4분의 5v라는 거 안에 퍼져 있으니까 둘 다 부피가 4분의 5예요. 4분의 1 v 리터 치 4분의 1 v 치 4 얘는 v 리터 치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v 리터 치라고 하는 순간 얘는 몰수의 개념을 가질 수 있죠. 곱하면 v 요거 곱하면 2분의 1v 원자수는 2분의 3v 그럼 여기는 2분의 7v가 돼야 3대 7이죠. 그럼 요거 2분의 3v 요거 얼마? 2v 2v 리터 치 그러면 전체는 2분의 1이 들어와야 곱하기 4를 하겠죠. 얘가 2분의 1v 리터가 들어왔네. 그래야 구성원자 수를 곱해서 그 값이 요거의 차이가 들어온 얘에서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2v가 돼야 되니까 원자로서. 그럼 분자로서는 2분의 1v 리터치 또는 여기선 그냥 2분의 1v라고 써도 되죠. 들어왔다. 그러면 v일 때 zy3는 80이네요. 요거는 48인데 얘는 32. 다음은 80 맞나요? 맞네요. 그러면 x 45y 16 z는 32 비율이 이렇게 되네요. 자 봅시다. 다 해서 a는 4분의 5 더하기 4분의 2 4분의 7 맞습니다. 원자량 비 x 대 z는 40 대 32 맞습니다. 다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y2, zy3 y2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답은 5번. 디귿 같은 거 풀 때 물론 그래요. 정석적인 방법은 요거죠. 이제 4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는 20분의 2 얘는 32분의 2 그러니까 아니지 20분의 1 얘는 16분의 1 얘가 더 많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지만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는 y밖에 없어. 얘는 z와 y가 1대 3으로 있어. 그러면 y만 있는 세상에 z를 그거의 3분의 1만큼 넣어주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거만 있는 거. 그럼 봐봐요. 얘만 사는 세상에 뭐라 해야 되지? 16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16kg이야. 너무했는데. 근데 얘가 32kg짜리 애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는 주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무거울 거 아니야. 그죠? 평균 원자량 개념에서 했어요 이거. 그 제 유튜브 첫 영상을 보십시오. 단번에 이해를 해야 돼요. 봐봐요. Z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들어온 애가 Y만 있는 거에 Z가 들어왔는데 Z가 더 커. 그러면 평균은 무거워져. 그러면 많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Z가 더 가벼워. 그러면 평균이 가벼워져. 그럼 1g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더 많아져. 정원이 정해진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봐요. 50kg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0kg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50kg짜리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가벼운 애가. 그러면은 가벼운 애가 들어오면 더 많이 들어가겠네. 무거운 애가 더 들어오면 얘가 더 상대적으로 가볍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Y2와 YZ3를 보자마자 Z 더 무거운데? 해서 당연히 맞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